시작하겠습니다. 연습. 네. 안녕하세요. 봄날씨지만은 또 추워져 가지고 이런 때는 공부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출래불사춘이라고 그렇게 하면 딱 맞겠죠? 봄은 왔건만 봄 같지 않다고. 오늘은 그 안양 선생 그 재향날이죠? 안양 선생. 안양 선생은 고려 중후반 학자였었는데 그 양반이 아주 큰 우리 공부하는데 공로를 세우는 거는 공자님께서 그 여러 제자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공자님이 책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했어. 말로.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받아서 써놓은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논어죠. 논어. 그 외에도 등등 이제 다른 책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고 이제 공자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책을 읽고도 해석이 분분이야. 그 후학자들마다. 그래서 서로 혼선이 오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늘 싸워. 이 말이다,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 그런데 안양 선생이 가장 먼저 주창한 것이 우리는 회암 주자가 설명해 놓은 것을 따르기로 하자. 그냥 놔주면 중구나방 돼버리니까 따르기로 하자. 그걸 제창하신 분이 안향이에요. 안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자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길잡이로 공부하고 있는 방향은 주자께서 해석해 놓은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는 주자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공부를 해왔고, 또 근데 그 각자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주자가 설명한 것이 상당히 근접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인이 하신 말씀을 성인 아닌 사람이 설명한다는 거는 어쨌든 어폐가 있거든요. 어쨌든 어폐가 있어. 근데 성인이 해놓은 얘기를 성인 아닌 사람이 설명해 놓은 것을 성인 아닌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쪽 설명도 듣고 저쪽 설명도 들어보면은 그래도 주자가 설명하는 쪽이 성인을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것 같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얘기가 공자님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은 주자가 아니었으면은 빛날 수 있었을까? 주자가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은 안향이 아니었으면은 주자가 돋보였을까? 그래서 그냥 공자님은 주자가 그 뜻을 많이 깨우치게 해줬고, 주자가 그리 해준 것도 우리가 그걸 따르자고 방향을 설정한 것은 안향이다.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안양 선생님의 재향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에서 거기 아주 많이 가시고 그리 해서. 근데 오늘은 뭔 날이냐 하면 음력으로 치면 3월 3진날이야. 3월 3진날. 또 삼진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 이게 가끔가다 이 향교에 와 보면은 여기가 본래 연기군이 있었죠. 연기군. 그래서 연기군이라고 하는 그 어원 붙어서 왜 연기군이 되었나를 아주 또 의견이 분분해야. 공자님 말씀도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듯이 이고장에 사는 사람들도 의견이 분분한데, 자네는 어떤 이가 와가지고
제비가 3월 3일 날 와가지고 9일 날 가고 연기산이라고 산기슬 기자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풀이가 아니고 그거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3월 3일경에 제비가 오고 연기라는 기자가 그것이 산기슬 기자도 되지만은 다른 뜻도 되고 하는 거 다 아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왜 이 고장 이름을 연기군이라고 지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 연기군이라고 지었을까? 그래서 정확한 거는 우리 향교 뒷산 이 이름이 연기산이에요. 연기산. 그게 왜 연기산이냐 하면은 우리 삼국시대 때에 풍수지리학이 많이 번창을 했죠. 풍수지리학에 보면은 이 연기산에는 이 산에는 연소혈이라는 명당자리가 있어. 연소혈. 연소혈. 연소혈이라는 명당 자리가 있는데 연소혈이라는 명당 자리가 있어서 이 산 이름을 연기산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이 동네가 연기현 현자리예요. 현. 군청 소재지. 소재지를 여기 삼는 것도 연기산에다가 연기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연소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풍수지리학에 보면은 이 산기슭기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은 명명하기를 매화낙지. 그 산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도 명당 자리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명당 자리 있는 거는 매화낙지, 매화꽃이 떨어진 자리다. 매화꽃이 떨어졌으면은 매화나무 가지하고 매화꽃이 떨어진 자리하고는 상거가 있겠죠. 그게 이제 매화낙지라고들 하고 비탈진대의 명당 자리가 재혈이 되면은 그거는 연소혈이라고 그래야. 제비집을 처마 끝에다 짓지요. 가파른 데다가 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당은 연소혈이고 이제 딴 데 가면은 매화낙지라고 산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있는 들가운데 같은 데다가 자리를 잡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김해에 가면은 김소로왕릉 있는 자리는 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들가운데. 예. 그리 되는 것인데 이 얘기는 왜 하냐 하면은 써먹을 때는 없는데 참고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입니다마는 옛날에 연기군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연소혈이라는 명당 자리가 있어서 연기산이 생기니까 그 당시에 지역이 군 이름을 지을 때에 산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짓는 예가 아주 왕왕이 많았어요. 거의 다. 다른 거 뭐 근거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거 근거할 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연기군이라고 했을까 하면은 연기산 연소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어져 나온 것이 연기군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비가 어떻고 산이 어떻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은 그거는 연기군 아닐지라도 그거는 있는 얘기니까. 근데 왜 그럼 연기군하고 그거하고 제비가 3월 3일 날 오는 거하고 연기군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비 연자를 쓰니까 제비라고 해가지고 3월 3일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용기선이라고 이렇게, 용기선. 그 산이 이 산이에요. 이제, 방학하는 날이나 그런 날이면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연소혈은 어떤 것이 연소혈이고 하는 것인가, 현지 답사하는 것도 그냥 문화 탐방하는 것 같이 괜찮지 않아요? 그런 기회도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요즘 애들 같이 공부하는 데만 매진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이 아주 힘들죠? 예. 또 공부는 공부대로 열심히 하고, 어쨌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거는, 우리 사서상명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지혜를 키워주는 학문. 그 얘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지혜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머리 가지고 로켓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 수는 있지만은, 당장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했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일 모레 반도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본 체질은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그럼 반도체 누가 만들었냐? 소가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돼지가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쨌든 지혜롭게 사는 거야. 지혜로움이 다른 짐승보다 낫다는 것이 사람의 장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혜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다. 그래서 당장 내일 못 써먹고 모레 못 써먹는다고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다른 것을 도와주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냥 짜증은 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2시간 동안 어떻게 또 2시간이 항시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뺏는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항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딱 제 시간 지켜줘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게 해 나가다 보면은 한 5분씩, 한 몇 분씩 그만 초과가 되니까 그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공부할 양은 좀 비교적 좀 많은 양이라서 아주 지레 겁을 먹고 다 잡았었더니 칠판 절반밖에 안 가버렸네. 칠판 절반. 예, 그렇죠. 예, 그거 잘 안 보이죠? 예. 수업 자료? 아, 오늘 못 받으셨어요? 예, 여기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안 모자라겠네. 예. 자, 그래서 이게 맹제 공부하면서 그 모르는 자 하나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일깨워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여건들이 각기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또 시작해 나갑니다. 예, 처음부터 시작해 나가야 공부하는 사람들도 지루하지를 않아요. 자, 제가 읽을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임금왕 이자는 여기는 기쁠열, 예, 기쁠열하고 그냥 다른 데는 말씀설, 예, 그런데 여기는 기뻐한다고 풀이가 나중에 될 것이니까 기쁠열. 그 다음에 가로왈은 말할 왈, 예, 말한다는 뜻의 가로왈자 가지고 있는 거는 글씨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경이란 얘기예요. 시경. 글씨자는 시운 하면 시경에 이루기를 하려고 글씨자를 써놓은 거예요. 글씨, 이를 운,
달을 타 사람인 있을유 마음심 나여 헤아릴 촌 헤아릴 탁 갈지 지아비부 아들자 갈지 말할위 이 어조사야 지아비부 나아 이에네 단일행 갈지 돌이킬판 말리을리 구할구 갈지 아니불 얻을득 나오 마음심 지아비부 이제 지아비부자인데 여기는 선생님 부 선생님 예, 선생님 공자님 맹자님은 아들자 말씀은 갈지 어조사어 나어 마음심 있을요 가까울 척 그 마음이 기쁠 척이 여기 그런 게 가까울 척 어조사은 어찌언 어찌하자하고 같은 뜻도 나오는데 이 끄트머리가 붙으면은 어조사야 예? 대가리가 붙으면은 어찌언자 어떻게 하냐고 하는 어찌하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2차 마음심 갈지 바소 써이 합할합 어조사어 임금왕 놈자 어찌하 어조사야 가로왈 이거는 있을 유자지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 유자 여기는 어떤 사람 그런 게 어떤 사람요 이거는 다시복자인데 말할 복 이게 어떤 사람요 말할 복 이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아마 그렇게 풀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쓸 때는 있을유 다시복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이 시간만큼은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요 말할 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는 이거는 이제 중국식이니까 중국식 예, 중국에서 있었던 서적 원어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옥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표시하는 유자도 되고 말할 복자도 된다라고 옥편에도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어조사어 임금왕 놈자 가로왈 나오 힘력 족할족 써이 들거 일백백 삼십근 균 삼십근 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삼십근 균 이 글자 이름이 예, 삼십근 균 말리을리 아니불 족할족 써이 써이는 써이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강조하는 뜻이죠. 들거 한일 기두 기시라는 것이 깃털이란 말이에요. 세짐성 발글명 만족할초 족할초 써이 살필찰 가을추 터럭호 갈지 끝말 말리을리 아니불 볼견 수레여 섭신 고적 임금왕 허락할허 갈지 어조사호
가로왈 아니 부 이제 금 은혜 은 족할조 써이 미칠 급자는 다른 말로 하면 다다를 급. 예, 미친다고 하면은 못 미쳐 못 다다라. 미칠 급 하면은 또 다른 뜻도 생각이 되는데 미친다고 하는 이 급자가 가지고 있는 다다를 급. 예. 세금 짐승수 세금자는 깃털 달리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 세금자가 표시하고 짐승 숫자가 표시한 거는 그냥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을 짐승 숫자로 표시하니까 말리을리 공공 아니 불 이를지 어조사 일백백 성성 놈자 홀로독자인데 여기는 오로지독 그냥 홀로독자로 우리는 홀로독자로만 써먹는데 이 책에서는 오로지 오로지독 어찌하 더부려 이 더부려자가 첫머리에 가서 붙으면은 더불려가 되죠. 그런데 말미에 가서 붙으면은 이거야, 이거. 물음표. 그러니까 첫머리가 붙으면은 더불어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단어 말미에 가가지고 붙으면은 묻는 말, 물음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음표 역할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독하여 있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미에가 붙었으니까 물음표 역할이단 말이지. 물음표 역할. 그 다음에 그래연 곧즉 한일 기두 갈치 아니볼 들거 할위 아니볼 쓸룡 힘력 어조사은 수레여 섭신 갈지 아니볼 볼견 할위 아니볼 쓸룡 발글명 어조사은 일백백 성성 갈지 아니볼 볼견 보호할보 할위 아니볼 쓸룡 은혜은 어조사은 연곡고 임금왕 갈지 아니볼 임금왕 아니볼 할위 어조사야 안일비 아니볼 능할릉 어조사야. 아이고 글자 숫자가 많으니까 읽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자 그렇게 거의 이제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 나오고 하는 자인데 가끔가다 한 자씩 새로운 자가 툭툭 튀어나오죠. 자 그걸 잘 총념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한문 공부를 하는데 그 학자들 얘기로서는 가장 어려운 책이 천자문이라고 그래요. 천자문이라고. 그 다른 데는 전부 알았던 자가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자꾸 반복을 하게 되니까 이 공부할 재미가 나는데 천자문은 날마다 새 제비야. 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린 철모른 애한테 그걸 공부를 시켜야지 나이든 지혜가 찬 사람한테도 공부를 시키면은 중간만큼 가다 그만 안 해. 귀찮아. 근데 그게 공부가 안 돼. 뺑아리 새는 것 같이 이게 총념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인자 책같이 그래서 천자문은 옛날에는 그래요.
천자문은 한 절반쯤 가다가 뚝 떼고 그 다음에 사자소학으로 가. 그 사자소학으로 가면은 어제 나왔던 자가 오늘 또 나오고, 오늘 나왔던 자가 다음에도 나오고, 전에 안 나왔던 자가 오늘 또 나오고 하니까 이 공부할 맛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옛날에는 보면은 천자문을 한 권 다 떼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꼭 그럴 필요가 없어. 얼른 공부 한번 하고 말라면 몰라도. 그리고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각자 내가 천자를 안다고 해서 책 갖다 놓으면은 책을 줄줄 읽을 수 있냐? 없다 이거지. 그리고 글자를 안다고 해서 책을 줄줄 읽는다고 해서 그 뜻을 아느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글자 몇 개는 알아야 되니까 천자문 해서 몇 자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뜻풀이도 알고 이어지는 단어도 알면서 공부가 되는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천자문에 나왔던 자가 주역 역경에도 나오고, 역경에 나왔던 자가 천자문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천자문에 나오는 글자가 따로 있고 역경에 나오는 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모르는 자가 많다가 비율이 쭉 공부하다 보면은 아는 자가 더 많고 모르는 자가 적어지는, 그거 이제 저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내 공부가 어느 만큼 찼다. 이제 그 정도 가게 되면은 글자가 생전 처음 본 자인데도 되고, 아,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겠다 하는 것이 감이 간단 말이야. 예, 그런 거예요. 자, 임금왕, 기쁠열, 가로왈, 글씨, 이르룬, 달을 타, 사람인, 있을유. 여기는 있을유 자네. 여기는 이거 어디로 갔어? 여기는 어떤 사람유? 똑같은 한 책장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데는 마음심자가 뒤따라 붙으니까 있을유자로 풀이가 되고, 여기는 다시복자가 뒤에 붙으니까 어떤 유자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동이 가겠죠? 그래서 이 글자 한문은 글자 한자로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그 글자가 뭔 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여, 헤아릴 촌, 헤아릴 타, 갈지, 지아비부, 아들자, 갈지, 말할 위, 어조사 야, 지아비부, 나아, 이에네, 단일행, 갈지, 돌이킬판, 말리을리, 구할구, 갈지, 안이불, 얻을뜨, 나오, 마음심, 지아비부, 아들자, 말씀은 갈지, 어조사어, 나아, 마음심, 있을유, 가까울 척, 척척하게 되면은 속이 후련합니다. 그 뜻이야. 근데 글자 이름은 가까울 척자거든. 예? 척척하면 속이 후련한 것을 표시하는 걸 갖다가 척척이라고 하는구나. 딴 데 가가지고 척자가 제 혼자 있으면은 친척이니 뭐이니 가까울 척자로 읽어질 것이고, 두 글자가 폭에서 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 이게 속이 후련하게 기쁘다는 얘기구나, 기분이 좋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예. 자, 이것도 어조사 언인데 이게 어찌 언자요? 어찌 언자? 말 첫머리가 붙으면 어찌 하자하고 같은 뜻을 가진 어찌 언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끝머리가 붙으니까 어조사야. 말 끝맺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완벽하게 해주는 그 뜻이다, 그 얘기지. 자, 2차 마음씨, 갈지, 바소, 써이, 하파라, 어조사어,
임금왕 놈자 어찌하 어끼야 가로왈 어떤유 말할포 어조사어 임금왕 놈자 가로왈 나오 힘력 족할조 써이 들거 일백백 삼십근 균 써 말리을리 아니볼 족할조 써이 들거 한일 기두 발걸명 족할조 써이 살필찰 갈추 털어고 갈지 끝말 말리을리 아니볼 볼견 수레여 섭신 고적 임금왕 허락할허 갈지 어조사호 가로왈 아니 부 이제 금 은혜흔 족할조 써이 미칠급 세금 김승수 말리을리 공공 아니볼 이르지 어조사어 일백백 성성 놈자 이거는 뭐이라고 해야 깜빡도 들어가네. 오로지도 오로지 오로지도 이 그러면 우리 저 대한독립이니 뭐니 저 홀로 독자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여기 나온 거는 오로지독 어찌하 더불여 그래연 고적 한일 기두 갈지 아니불 들거 할위 아니불 쓸용 힘력 어조사은 수레여 섭신 갈지 아니불 볼견 할위 아니불 쓸용 발글명 어조사은 일백백 성성 갈지 아니불 볼견 보전할포 할위 아니불 쓸용 은혜은 어조사은 연곡고 임금왕 갈지 아니불 임금왕 아니불 할위 어조사야 안일비 아니불 능할릉 어조사야. 예. 아이고 많이 갔네. 자 이제 한번 더 읽어봐요. 그만 읽어봐도 안 되겠어요? 예. 그냥 생수 한 자 몇 자 안 되니까 여기 보면은 나여 헤아릴 촌 이런 건 처음 나온 자네. 헤아릴 촌자. 그러네요. 그래 쓰기 좀 한번 몇 자 써보고 그래 하면 되겠죠? 예. 자 한번 써보기. 자 어떤 자 써볼까? 자 이게 임금왕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서 또 내가 끄집어내면은 기억이 날 것이고, 자 말할 기쁠열자 한번 써볼까? 말씀은 변해 기쁠열 말씀은 변해. 이 옆에다가 해붙여야 되니까 말씀은 한쪽 반쪽 제비로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야. 이 위에 점 찍는 것을 삐죽하게 찍어줘야 돼. 삐죽하게.
이렇게 돼. 다 써놓고 나면은. 예. 그런데 말씀원자를 제 혼자 하나만 쓰면은 한가운데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쓰겠죠. 근데 옆에다 해놓아야 되니까 옆에 해놓을 자리를 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나여자가 여기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쓰고 넘어가야 되겠죠? 한번 쓰고, 자, 나여자가 얼핏 잘 쓰는 것을 잘못 보면은 아들 자자 같이 생겼죠? 아들 자자 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거 떨어졌으니까, 자, 위에 이것을 크게 하면 안 돼. 크게 하면 안 돼. 이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고, 이걸 크게 해줘야 돼요. 예, 예. 크게 해줘야 할 거는 따로 있으니까, 미리 이것을 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크게 하게 되면은 균형이 안 맞든지 자리를 많이 차지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나여자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헤아릴촌. 이거는 신방변이에요. 신방이라는 것은 마음심에 해당되는 변이다, 그 얘기지. 자, 마음심에 해당된 것이니까 이 마디촌, 마음심 옆에 마디촌 한자니까 마음심이 가지고 있는 거는, 헤아린 거는 마음의 역할이죠. 헤아린 거는. 촌 발음이 나온 거는 마디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헤아릴촌, 마음심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헤아린 것이고 발음은 마디촌이다. 그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헤아릴촌.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헤아릴 탁자라고 했는데 이 건널 도자도 되죠. 건널 도자도 되는데 이거는 또 헤아릴, 이거는 또 탁자예요. 헤아릴 탁. 헤아릴 탁. 건널 도도 되지만 헤아린다고 하면 탁.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은 어떤 자로 가볼까? 자, 오랜만에 어들특자 한번 써볼까요? 어들특. 두인변. 두인변을 할 때는 인변 첫 번째 삐친 것을 조금 길게 하고 마지막에 내리긋는 거는 짧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릴. 나릴 길이만큼만 건리 긋고 그 다음에는 길게 어들득. 자, 그 다음에 뭔 자로 가야 될까? 나자 한번 가볼까요? 나자. 자, 나자는 자, 이 짧아야 돼, 이거요. 왼쪽에 건 짧아야 돼. 왼쪽은 아예 짧게. 예.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나자 이쪽 벼화변 같은 것을 갖다가 길게 해놔버리면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창과가 길어야 하는데 한없이 길어가지고 긴 효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벼화죠.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짧게 해줘야 돼. 처음에 할 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길어 보여야 하니까. 이게 길어 보여야 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걸 길게 하고 이걸 또 더 길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의식적으로 좀 짧게 하고 요것을 의식적으로 길게 해서 나자 조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어디가 붙어 있든지 창과가 붙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밑이 가지런하게 해주면 글자가 완전히 못 써져. 언젠가는 밑이 가지런하지 않게 써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미리 시행착오 걷지 말고 미리 그것을 조화로운 것을 알아주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가까울 척자로 갈까요? 네. 가까울 척자 처음 나왔으니까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윗상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적을소를 하고 예. 가까울 척 합쳐지면은 기쁘고 속이 후련한 뭔가 기분 좋게 돼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척척으로 가지고 표시한다고 했죠. 예. 그 여기서도 그렇고 딴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도 마찬가지. 저거 안 하고. 자, 바소자 한번 써봐야 돼. 바소자. 지게호 옆에 낡은 한자지요. 그냥 해부를 해가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것도 쓰는 경우에 따라서 지게호자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근데 쓰기가 요렇게 쓰는 거에 쓰기가 좀 쉬워.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도 쓰지요. 이것도 바소자. 이게 똑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자만 바소자고 이렇게 쓴 자는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런데 활자에도 그렇게 나오는 수가 있고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왕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바소자를 알아먹으려면은 요렇게 쓴 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쓴 것도 알아야 되죠. 예, 그래. 이렇게 써도 바소자고 이렇게 써도 바소자예.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정자로 해서체로들 쓰는데 그래서 지금도 공부 많이 하고 멋부리려고 한 사람은 이게 좀 난이도가 있게 글씨를 쓰거든. 그러면은 난이도 낮은 사람이 쓰는 거는 나는 알아먹을 수 있는데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 쓴 건 나는 몰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누가 쓰든지 글자는 다 알아야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하팔합자 한번 써봐요. 하팔합자. 근데 이런 글자는 안 배워도 알고 안 써봐도 쓸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간과하다가 어디 누가 써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써보면 안 돼. 다른 글자 다 잘 쓰고 요 글자 하나가 베리져 가지고는 뭉개내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하팔합자는 사람인이 커야 돼. 하팔합자는 사람인이 커야 돼. 이래. 빠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인을 크게. 하팔합자가 사람이 적으면은 쌍놈이 옛날 번거지 쓴 것 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아이고. 한 시간이 갔어. 자,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시간 이어갈게요. 예.
하는 사람이 거기 그 공부하러 와서 곧 교장 그 승진을 해야 되니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동안 같이 공부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서로 잘 알게 됐는데, 이 양반이 하루는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자기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깡패짓을 하든지 아주 그 교직자로서도 어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고 아주 창피해서 죽겠는데, 걔 지혜미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름을 그거 바꿔야 된다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걔 당신은 선생님이고 하니까 한번 좋은 이름으로 바꿔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좋은 이름을 알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지어달라고 그래야. 그거는 정신을 좀 가라앉히게 좀 지어달라고. 내가 공자님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예. 그래가지고 그래놓고는 이제 그 사람은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같이 심각할 수는 없고 그냥 농담 삼아 받아 넘기놓고 가만히 집에 와가지고 생각하니까 그거 참 같은 자식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걱정거리지 않아요. 그것도 또 뭐 얼마도 아니고 여자가 이게 깡패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 시절 80년대만 해도 그것도 지금보다는 또 다른 시대고 뭐 어쨌든 남자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씨가 밀양박씨요, 밀양박씨. 그래서 그러면은 행렬자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서로상자야, 서로상자. 서로상자. 이 상자 여러분 써놓은 거 많이 보죠? 여기 상자, 자기 이름에 상자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 이름자로 많이 써요. 문중마다 다 서로상자 항렬자로들 쓰고 하는데, 서로상자는 이렇게 써야 돼. 나무목이 눈목하고 나무목하고의 길이가 일직선이 돼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제 이름이 상자인데 지가 이름 쓰면서도 이렇게 쓴 사람이 다반사야. 이렇게 올라가게 쓰면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명필들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게 썼어. 명필들은. 그러면은 명필은 왜 명필이에요? 글씨를 잘 쓰니까 명필이지. 그러면은 명필 같이 쓰면은 획은 못 따라갈지라도 작자는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상자는 이렇게 써야지 이 부분이 이게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도 이름 지으려면은 누구 자손인지 사람 구분하려고 이름 짓는데, 그 특별한 상황 아니고는 가급적이면은 이름을 항렬자를 넣어서 지어야 어디 객지 가가지고 일가를 만나도 이름만 가지고도 서로 알 수가 있고 하다 싶은 것이 내 주장이야. 그게 좋고 나쁜 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받아 넘기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 참 걱정이다. 그 어떻게 또 하는 수가 없는데, 공자님도 못하는 얘기를 일을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걱정은 되지만은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해서 제가 하나 지었어요. 지어서 하고 안 하는 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박상이라고 해라. 그래서 글자 격도 맞는 것이고, 상자는 조상 대대로 써먹어야 할 정해진 글자고, 희자는 기쁠 희자고 사랑할 희자인데, 혼자 대장질만 하고 다니면은 누가 기뻐하고 누가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대 사소자는 보천자야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은 세상을 확보하는 길이요. 이소 4대자는 보신자야라. 적은 사람이 큰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한다. 힘도 없는 것이 어른한테 장근 대들면 주먹 늘 맞지. 그 잘 섬겨주면은 잘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내 혼자 백날 똑똑해서 뭐 할 것이냐. 나만 못한 사람이 도와주어야 내가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인데. 그래서 그놈 한번 요리 데리고 나하고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한번 어떻게 데리고 나왔더라고. 너 이 얘기 들었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야. 얘기를 들었더니 참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인격자인데 그 인격을 잘못 써먹으면 뭐 할 것이냐. 인격을 잘 써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내 이름이 좀 어떻게 그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너 앞으로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인격자고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인격자인데 너한테 표 안 주면은 네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네가 어떻게 대통령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인격은 부모님 덕분에 잘 타고났으니까 행실만 잘하면은 나만 못한 사람의 도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이 희자는 사랑할 희, 사랑할 희자고 기쁠 희자니까 사랑한 것도 서로 같이 사랑해야 되고 기쁜 것도 같이 사랑해야 되느니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더니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이름에 효험을 받는지 내가 얘기해 준 것이 귀에 들어가는지, 이름이 엄청 똑똑하게 됐어. 엄청 똑똑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요. 제 아버지는 나이 많은데 지금도 이제 나는 이제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살고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 한 7, 8명 짜 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집으로 자기들이 그룹을 짜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길래 이거 번거로워서 안 되고 시간만 잘해 준다면은 내 혼자 올라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7, 8명 모은 자리에 가면은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 얘기도 하고 책 설명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이 사람이 아주 나를 은인으로 생각을 해야. 아주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딸내미가 마음을 잘 잡아가지고 지금 엄청 출세를 했대요. 엄청 출세를 했대요. 그래서 옛날부터서 여자 설친 것은 써먹을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오비락으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본인도 좋아하고 제 부모들도 좋아하고 어쨌든 그 덕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처음에 나가던 길보다는 인생살이가 잘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참, 그래요. 이름이 무슨 효험을 적겠습니까만은, 그게 참, 어쨌든 어떤 계기가 되면은, 옆에 길로 가다가도 좋은 길로 고쳐갈 수가 있는 것이 인생살이구나. 그런 게 뭐겠어요. 공자님도 어쨌든 자기 앞날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공자님 역할이 뭐예요? 자기 앞날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공자님이에요. 근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른들은 잘못한 놈도 와서 빌면은 이렇게 잘해주고 한 것이 그 양반들 일이고, 그렇죠? 저 실컷 짓고 가가지고 와서 불공하고 불전 많이 놓고 헌금 많이 내고 하면은 잘 돌봐준다고 하잖아. 근데 그거하고 공자님하고는 똑같은 성인이지만은 길이 다르죠. 그래서 그거에 다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맹자도 보면은 신기하게 지금도 참 맞아떨어지는 구절도 있고,
또 공부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그건 요즘하고는 조금 안 좋다 하는 그런 글들도 있기는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한두 자 써보고 넘어가야지요. 저 어떤 글자 써보고 선생님, 예. 요 박창희 씨 얘기하기 전에 그 문자 뭐 어떤 사람은 어쩌고 아까 읊으신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자는 보천하하고 천하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표를 많이 얻는다 그 얘기요. 이소사대자는 보신자야라. 조그마한 놈이 힘 센 사람을 섬겨주는 것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야. 안 섬기면 쥐어 터지는데.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쥐어 터지는데. 그리고 늘 남한테 이기고 남한테 해코지만 하는 사람은 그 국회의원 출마해봐야 누가 찍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안 찍지. 근데 국회의원이 뭐 시험 봐가지고 되나? 힘자랑 해가지고 뭐 상실험 따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자기만 못한 여러 사람이 다 지지해줘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런 것인데, 이런 말은 지혜로운 얘기지 않아. 내가 힘 세다고 약한 놈 무시해서는 그 손해는 나한테로 돌아온다. 그래 아니야? 내가 힘 약하면서 센 사람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사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 맘대로 자꾸 대들면 늘 주먹도 터지지.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은 숫자가 적어.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말한 사람은. 그리 짚고 넘어가면은 그 깡패짓 하던 고교 1학년 여학생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아주 인격자가 돼가지고 있다고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하니까. 그렇잖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어디 있는 말이에요? 맹자예요. 맹자.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쓰겠네. 수레여자 한번 써볼까요? 수레여. 네. 수레여자는 더불여자하고 비슷한데 그 가운데가 수레 차자가 들어가. 그는 자, 같은 요령인데 이거다 수레 차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수레. 이 수레여자지. 예. 자, 그 다음에 섭신자는 자 초도 밑에다가 초도를 하는데 초도는 좀 삐죽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초도는 그래야 초도가 삐죽하게 되면은 초도 외에 나머지 획은 조밀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뭔 얘기냐 하면은 항시 하는 얘기인데 항시 내가 글자를 생각할 때에는 이 네모 안에다가 내가 글자를 쓴다. 그런데 이 네모 안에 든 공간 이것만 나한테 준 것이지 그 외에 거는 나한테 준 게 아니야. 그러면은 요만한 공간을 두고 섭신자를 넣어라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섭신자. 초도를 길게 하고, 초도를 길게 하고, 초도를 길게 하게 되면은 밑에 새로울 신 들어갈 자리가 적겠죠? 초도에서 많이 써먹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다가 초도를 짧게 하면은, 초도를 짧게 하게 되면은 밑에 새로울 신 들어갈 자리가 많겠죠? 그러면 초도를 작게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초도를 크게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 택일하라고 하면은 어떤 걸 할 것이냐? 그럼 내가 권장하는 것은 여기 이걸 선택하라. 이걸 선택해라. 그리고 글자를 쓰는데 획이 많은 쪽에다가 획이 많으니까 공간을 많이 주면은 그거는 좋은 글씨가 못 돼. 획이 적은 쪽에다가 공간을 많이 주고 획이 많은 쪽에다가 공간을 적게 줘야 글자가 조밀하게 잘 처리가 된다. 그 얘기지. 예, 예. 그 말 한마디면은 모든 글자가 다 된 거야. 자,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오늘 다 못 써본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죠, 뭐. 그렇죠? 네. 오늘 뭐 더 졸업하는 거 아니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글자 쓰기 연습 한번 해봤고, 이제 나머지는, 자, 처음에는 글자 알아보기를 했고, 두 번째는 글자 쓰기를 했고, 세 번째는 뜻풀이를 해야지, 뜻. 그 글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어냈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뜻풀이 들어간다. 뜻풀이. 자, 이거는 왕이 열왈 그랬거든. 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 시경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왕이 기뻐서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시경에 들어있는 구절을 얘기를 했어. 그럼 뭔 얘기냐? 쉬운. 왕이 기뻐서 이제 저 시경에 있는 얘기를 했다 이거지. 왕이 열왈,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는 있기를 타인 유심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 촌탁지라 하니 내가 그걸 헤아려 안다고 했으니 이건 이제 시경에 있는 얘기야. 부자지 위하로 소이다. 여기까지만 시경에 있는 얘기야. 시경에. 여 촌탁지라. 시경에 이르게 타인 유심을 여 촌탁지라. 이거는 시경에 있는 얘기를 인용한 거야. 부자지 위하로 소이다.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부안에 행지하고 내가 그 행동을 그 일을 하고 나서 반이 굳이나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하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으나 부득 오심터니 내 마음이 왜 그랬는가를 알 수가 없더니 부자언지 하시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아심의 유척척한 하나이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나서도 왜 그러는지를 몰라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시경에 있는 그 얘기가 선생님이 뭘 두고 하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무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 얘기. 하나이다. 차심지 소위 하버왕자는 하야니고 이런 마음이 왕도 정치를 하는 데에 합당하다고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거야. 차심지 소위 하버왕자는 하야니고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손은 보아서 살려주고
안 보인 양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갓 동물이지만은 봤던 소가 애처로워가지고 소를 못 죽이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은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란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양의 왕이 자기 마음이 이해가 안 됐어. 답답했어. 근데 부자 언지하시니 부자께서 당신이 하는 얘기는 어진 사람의 바탕입니다. 어진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 하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소가 아까워서가 아니고 소가 불쌍해서 소를 못 죽이게 한 착한 마음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이 왕도 정치,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데에 합당하다고 하는 까닭은 소는 까닭이요. 소는 까닭은 하얀이고 무엇입니까? 하니까 왈은 누구 왈이요? 맹자. 맹자가 말하기를 어떤 자가 왕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이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맹자가 양해왕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임금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나 오역 조기 백균이 내 힘은 능히 3,000근은 들 수가 있으되 부족이 이루라 3,000근 무게는 들 수가 있는데 요만한 깃털 하나는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명족이 잘 추호지 말이 내 눈의 밝기는 추호 가을 짐승의 털은 추위를 방비하기 위해서 추호 가을 털 끝은 아주 빼쪽하답니다. 예, 빼쪽이야 추위를 막기 위해서. 추호는 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런 얘기는 가끔 많이 듣죠. 추호라는 것은 조금도 없다 그래. 조금 아주 상상하기 힘들게 적은 것을 추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호지 말이 내 눈으로는 가을 짐승털 끝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밝은데 불견 여신이라 하면은 술에 가득 실린 섭을 술에 가득 실어 놓은 그 큰 뭉탱이도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왕께서는 허지호이까 그 말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왈부라. 이 왈은 왕이 말한 왕왈이야. 왕자를 빼서 그렇지. 왕은 그건 틀렸다. 어찌 3,000근을 들 수 있는 그 아주 역사 장사가 깃털 하나를 못 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줄 것이며 가을 털어 짐승 털어 끝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 저 수레에 가득 실린 섭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리 물은 것이죠. 물었더니 왕이 말하기를 부라. 그는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가지고 은족이 그 금수이 왕의 은혜가 짐승한테까지는 갔는데 공부지어 백성자는 그 왕의 보살핌이 백성한테까지는 못 미친 것은 오로지 어떻게 했어야입니까? 하니까 연직한 것은 그것은 여신지 불견은 수레에 실린 여기구나. 연지 그것은 이루지 불거는 위불용력은이요 깃털 하나도 들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힘을 안 썼다는 얘기요.
여신지 불견은 위불 용명언이며 수레에 실린 그 많은 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력을 써먹지 않는 것이지 안 보인 것이 아니다 그 얘기야. 않는 것이니 위불 용명언이여 백성지 불견보는 견자는 보살핀 거예요. 보살핀 견은 보살핌 보는 견보했는데 불견보 그러니까 백성지 불견보는 견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살핌이고 보는 보호하며 백성들을 보살피도 안 하고 보호하지도 않은 것은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을 보살펴 주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 것은 위불용언언이니 왕이 가지고 베풀어야 할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추호지 말 여신 수레에 실린 섭이 안 보이는 것은 자기 시력을 다 안 써먹었기 때문이고 또 섭이 안 써먹었기 때문이고 또 기타를 하나도 들지 못하는 것은 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안 써먹었기 때문이지 그 하나 들 힘도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는 왜 그 얘기를 전제를 했냐 하면은 임금이 백성을 보살피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 것은 위불 용언언이니 왕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니 고로 왕지부랑은 양해왕 당신께서 임금으로서 왕도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불위야 은정 비불능이하라. 왕도 정치를 안 하는 것이지 왕도 정치를 당신이 못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끝맺으면 당신이 왕도 정치를 안 하고 패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왕도 정치를 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도 정치를 할 힘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왕도 정치에 안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추호지 말에서 붙어서 여신 수레에 실린 섭 이것이 전제가 되고 마지막에 매듭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간다고 보면은 맹자가 어려울 게 없어. 왕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맹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을 알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했다는 대화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맹자께서 그 당시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왕도 정치야. 지금은 뭐 있고? 민주정치지. 민주정치. 그냥 왕으로서 관권을 쓰고 패권을 써가지고 임금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민주정치,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하고 그런 정치를 안 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 누가? 공자님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맹자님이 생각했을 때도 그거야. 그러면은 이것이 일반 서민들한테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지만은 우선 힘을 가지고 나쁜 데다 써먹는 임금들을 이걸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이 제대로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을 기도해 나간다면은 자연히 그 나라는 태평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팽두이숙이야. 대가리만 삶으면은 귀때기는 따라 읽는. 그 임금을 가지고 자꾸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맥히 들어가. 근데 이 내용도 뭐냐 하면은 패도 정치하는 양해왕을 갖다가 패도 정치 해가지고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고 제대로 하려면은 민주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은 민주정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정치 하도록 이런 예도 들고 저런 예도 들고 하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맹자의 그 규절을 많이 인용을 하지 않아요.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손에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일반 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내가 뭐 기초 자본이 있어야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다가 이게 앞으로 잘 살아나갈 걸 한번 구상을 해보고 꿈을 가져보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그것이 권배칠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 왜 나왔냐 하면은 그건 뭐예요? 배워보면은 알지만은 세제를, 세금 제도를 만들 때에 백성들이 생업을 해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고 부모님도 잘 봉양하고 처자식도 잘 사랑하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손에 멋이 쥐인 것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손에 쥐인 것이 없는데 앞으로 무슨 꿈을 설계를 하고 무슨 꿈을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서 임금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자급자족하고 여유롭게 살도록 해주면은 모든 것은 그 뒤따라가 국가도 발전이 되는 것이고 사회도 정화가 되는 것인데, 전부 다 임금님이 소득은 다 챙기고 앉아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풍년들만 겨우 목숨 유지하고 흉년들만은 그저 개굴창에 죽어나가는 것이 백성이고,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강조하는 것이 맹자 7권에 쭉 수록해 나가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원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얘기야. 이게 이제 정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왕이 열할, 당신은 참 어진 마음에서 소와 양을 바꾸려고 했으니 백성들이 험한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그래 했잖아요. 그리 얘기를 하니까 왕이 열할, 왕이 기뻐서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타인 유심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안다는 규절이 있는데 촌탁지라 하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경에 있는 얘기야. 부자지위하로 소이다. 이거는 양의 왕이 이제 시경 때 놓고 이거는 양의 왕이 하는 얘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을 두고 하신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안에 행기하고 나는 그 소를 죽이지 못하고로 해놓고 왜 내가 그랬던가 다시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봤으나 부득고 싶더니 왜 내가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답답했는데, 부자언지 하시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아심이 유척척한 하나이다. 제 마음이 후련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얘기요. 자심지소의 하버왕자는 이런 마음이 왕도 정치를 하는 데에 합당하다고 하는 까닭은 하야니고 무엇입니까? 하니까 맹자왈, 왈은 맹자왈이야. 맹자가 또 이제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자가 찾아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내 힘은 좋기 3천근은 들 수 있으나 부족이 이루하면 저 깃털 하나는 들 수가 없으며, 명조기찰 추호지 말이, 내 눈의 시력은 가을터럭 아주 미세한 것도 잘 보이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 수레에 실린 섭은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왕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예 3,000근이나 들 힘 가진 놈이 트럭 하나 못 든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할 것이며, 가을 트럭 끝도 세밀한 것까지도 눈에 훤히 보이는 사람이 저 섭이 수레에 가득 실린 저 큰 선뭉탱이를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인정 못 하겠다 그 얘기야. 보라. 그러나 그러면 은조기급 금수의 왕의 은혜가 금수에까지는 미쳤으나 공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그러니까 왜 금수에게까지 갔냐 하면은 그 연못가에서 임금 맞아들이면서 얘기를 했지요. 우록유록 탁탁이 연을. 그러니까 그 동산을 공원을 지어놓고 거기도 연못을 파고 사슴도 갖다 기르고 물고기도 갖다 넣어놓고 임금님은 그거 뒷짐 짓고 그걸 즐기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맹자가 가니까 군자들도 이런 짐승 기르는 것, 물고기 기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양해왕의 은혜는 짐승한테까지는 갔어. 그런데 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그 은혜가 어떻게 짐승한테까지만 가고 백성한테는 그 좋은 정치를 하지 않느냐.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연직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연직. 그것은 이루지 불거는 불용력언이며 깃털 하나도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힘을 안 썼기 때문이며, 여신지 여신지 불교는 위불 용명언이며 술에 실린 섭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당신 시력을 안 써먹었기 때문이지. 그 얘기는 안 봤기 때문이지. 안 봤기 때문이지. 당신 시력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백성지 불견보는 백성한테 보살펴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은 위불용언언이니 임금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은혜로움을 써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성들한테는. 은언이니 고로 왕지불왕은 임금께서 이거는 위의 왕자는 양해왕 왕자요. 밑에 왕자는 왕도정치 왕자요. 그래서 왕자 하나를 써놓고도 양해왕께서는 왕도정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불의야언정 하지 않는 것일지언정 비불능이 아니다.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를 짚어줬어. 당신한테는 왕도정치, 민주정치를 안 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민주정치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 됐다. 그래 됐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여기 자료에 써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상기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몇 번 읽어보고 끝내야죠. 맹자는 뭐예요? 정치술이죠. 정치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맹자를 필수적으로 읽었다고들 그러고, 지금도 뭐 알게 모르게 맹자는 한 번씩 다 읽어보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장차관도 한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도 그 사람들 행동은 몰라도 말하는 것 보면은 그래도 공부 조금씩 하고들 다녀. 행동을 모두 실천에 못 옮기서 그렇지. 자, 제가 선창 읽을 테니까 뒤따라 읽는 방법 그대로 합니다. 왕이열왈
쉬운 타인 유심을 여촌탁이라하니 부자지 위아로소이다. 부안에 행지하고 반이구지나 부드고 심터니 부자은지하시니 아침에 요척척은 하나이다. 차심지소이 하버왕자는 하얀이 있고 완류보거왕자왈 오역조기거백균이 부족이거 이루하며 명족이 잘 추호지 말이 불견 여신이라 하면 지광은 허지호잇가 왈부라 금의 은조기급 금수이 공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연즉 이루지 불거는 위불 용녀건이며 여신지 불견은 위불 용명언이며 백성지 불견보는 위불 용언이니 고로왕지 불왕은 불위야 은정 비불능야니다. 왕열왈 쉬운 타인 유심을 여촌탁이라하니 부자지 위아로소이다. 부안에 행기하고 반이구지나
부드고 심터니 부자은지 하시니 아심에 요 척척은 하나이다. 차심지 소희 하버왕자는 하야하니 있고 왈 유보거왕자왈 오역조기거 백균이 부족이거 이루하며 명족이 잘 추호지 말이 불견 여신이라 하면 즉광은 허지호잇가 왈푸라 금액은 조기급 금수이 공부지어 백성자는 독하여 있고 연직 이루지 불가는 위불용력언이며 여신지 불견은 위불용명언이며 백성지 불견보는 위불용언이니 고로왕지 불왕은 불이야 언정 비불능야니다. 이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했네. 예, 마치겠습니다. 공수 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